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7번부터 마지막 번호 12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1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축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 계산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봤던 거, 뭐를 계산하는 공식 세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거, n분의 w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줬죠. 그리고 이 n분의 w를 통해서 우리는 분자량 또한 알 수가 있었는데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율을 활용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입자가 나오면 얘가 분자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관계 문제가 화학 반응식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양적 관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물질들을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는 반응을 예측하고 계산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됩니다. 거기서 꼭 기억해줘야 되는 게 개수비가 몰비랑 같고 기체의 부피비랑 같으면서 분자수 비랑도 같다. 즉 개수비가 입자를 다루는 개수의 비와 항상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입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 역시 일정한 비율을 가지긴 해요. 하지만 개수비랑은 같지 않더라라는 거를 봤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질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질량을 바로 계산하는 방법이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먼저 문제를 풀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질량을 분자의 뭐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다가 뭐를 분자량 또는 원자량 또는 화학식량을 곱해주면서 질량을 계산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도가 나오는데 농도는 묽고 진한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많이 다루는 액체 시약 안에 이 용질, 입자가 얼만큼 녹아 있나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묽고 진한 정도를 계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두 개가 퍼센트 농도랑 몰 농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기 때문에 용액의 질량, 용매 더하기 용질의 질량을 고려해줘야 용액의 질량이다 하는 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고요. 몰 농도는 우리가 이렇게 질량을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부피로 바로 측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용액의 부피 안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는지 요 계산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용질의 양은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몰 농도에서 나오면 우리가 용액을 희석하는 거 물킴 공식이 또 있었죠. 용액을 희석하더라도 그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에서 근거해가지고 몰농도 곱하기 부피, 처음 몰농도 곱하기 처음 부피는 나중 몰농도 곱하기 나중 부피를 한 것과 곱한 것과 값이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물킴 공식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꼭 여기 내용들은 암기를 하시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시면 4% NaOH 수용액 100ml를 나타낸 거고 용액의 밀도는 1.05g per ml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용액이
1ml 있을 때 이 용액의 질량이 1.05g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용액이 100ml가 있으니까 용액의 질량은 100배를 해주면 105g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용액을 퍼센트 농도를 계산할 때 용액의 농도는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105분의 용질의 질량이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거니까 x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게 용질의 질량이겠죠. 그러면 x는 100분의 4 곱하기 105가 되겠죠. 그러면 5분의 21g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 4g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이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식만 봐도 4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렇게 우리가 선택형으로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대입을 하는 게 훨씬 빨리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용액의 질량이 4g이 되려면 4%, 100g 용액에 4g이 녹아 있어야 4% 수용액이 되겠죠. 근데 용액의 질량이 100g이 아니라 105g이기 때문에 이 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용액 1g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또 용액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4%는 1g 용액분의 용질의 질량 W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에 용질 W는 100분의 4g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질량 대신에 몰수를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문제를 살펴보시면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질량을 알고 화학식량을 아니까 몰수 N은 N분의 W가 되겠죠. 그러면 W가 100분의 4였고 M이 40이니까 40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결국엔 구하고자 하는 게 1000분의 1몰이 나오죠. 그러면 니은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물을 더 넣어서 200ml로 만든 용액의 몰 농도는 0.5몰 농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몰 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였죠. 근데 아까 전에 용액의 부피가 물을 더 넣어서 200ml로 만들었으니까 0.2L 분의 용질의 몰수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용질의 질량이 5분의 21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5분의 21 곱하기 40분의 1 해준 게 용액의 몰 농도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5 곱하기 40 곱하기 0.2 분의 21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에 2 곱하는 거니까 40분의 21 나오나요? 이렇게 몰 농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역시 틀린 정답이 되겠죠.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200ml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0.2분의 이제 용질의 몰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기억 보기에서 얘가 4g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4g을 몰로 바꿔주면 4 나누기 40이니까 0.1몰이죠. 그럼 0.1몰 해줘야 얼마가 나온다? 0.5몰 농도가 나와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는 얘가 4g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4g이 아니면 이것도 절대 0.5몰 농도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시면서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면 T도시 1기압에서 A2와 B2가 반응을 해서 X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X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4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A2가 A개 있을 때 B2 한 개가 오면 두 개의 X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H2O 만들어지는 걸 보면 H2랑 O2가 만나서 H2O가 될 때 반응 전에 산소가 두 개면 반응 후에도 산소가 두 개가 있어야 돼서 이렇게 2로 두 배의 H2O가 생성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A2랑 B2가 반응해서 두 개의 X가 만들어지는데 얘 두 개가 되려면 X에는 X에는 B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X는 분자당 원자수가 4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는 B 하나에 나머지 A가 3개가 채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A 대 B가 3대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화학 계수 A는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기억은 옳은 보기. 그럼 우리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쓸 줄 아니까 이 화학 반응식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반응 전에 A가 1.5g이 있는데 화학식량을 모르기 때문에 분자량을 몰라서 우리는 지금 A를 뭘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워놓고 B가 0.25몰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반응 결과 A도 없고 B도 없고 뭐만 생성물 X만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얘가 0.25몰을 다 써야 된다라는 건데 얘가 한 개 반응할 때 얘는 3개 필요하고 얘는 2개 생긴다. 이게 개수비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반응 몰비가 되겠죠. 그러면 0.25몰이 없어지려면 0.75몰의 A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0.5몰의 A3B 그러니까 즉 X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A 없고 B 없고 생성된 X 0.5몰이 남은 게 반응 후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A2 1.5g은 0.75몰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분자량 B를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N은 n분의 w였기 때문에 분자량 m은 n분의 w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보시면 반응 전에 얘가 0.25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A2는 1.5g이 있었어요. 근데 반응 후에 봤더니 X가 8.5g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은 동일해야 되니까 B2 0.25g의 25몰에 해당하는 건 7.0g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질량 알았고 몰 0.25몰이고 얘는 0.5몰인 거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다 맞죠? 그러면 B2의 몰수와 질량을 알았고 X의 몰수와 질량도 알았죠. 그러면 분자량 B는 n분의 W니까 0.25몰 분의 7g 대 X는 0.5분의 8.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이 말은 즉슨 4분의 1분의 7이다 라는 얘기니까 4, 7, 28이 될 거고 얘는 2분의 1분의 8.5니까 8.5 곱하기 2 해서 17이 되겠네요. 그러면 B2와 X의 분자량 B는 28대 17로 계산이 되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될 거고 D는 반응 후의 밀도, 그램 퍼 리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또 놓치면 안 되는 정보가 있죠. 기체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12리터이다. 근데 지금 기체 X가 몇 몰 있으니까 0.5몰 있으니까 기체의 부피는 12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부피는 10이고 질량은 아까 전에 얼마? X 8.5g이 있었으니까 12분의 8.5가 밀도 D가 되겠죠. 근데 12분의 17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9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은 T도시에서 같은 질량의 A, B가 각각 녹아있는 수용에 가와 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형 한 개는 입자 N몰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이거 하나가 N몰이다 라는 거니까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러면 A는 3N몰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 B는 이거 하나가 N몰인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B는 4N몰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용질의 양은 나가 가보다 크다. B는 4N몰이 있었고 A는 3N몰이 있으면 4N이 3N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고, 니은의 용액의 몰농도, 몰농도도 지금 공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부피분의 몰수. 그러면 부피가 200ml니까 0.2L 분의 3N몰이 가의 몰농도가 될 거고, B는 0.3L 분의 4N몰이 몰농도가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 비교해 주려면 대각선으로 곱해 주시면 우리가 그 분수가 아닌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0.9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0.8n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가가 더 몰 농도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들어간 거 이것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디귿의 화학식량을 계산하라. 근데 뭐 이거는 계산이 아니고 단지 비교를 하는 건데, 같은 질량에 녹였어요. 자, 요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N은 N분의 W예요. 맞죠? 그러면 몰수 N이 분자량에 반비례하고 질량에는 비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같은 질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와 B의 질량이 같아요. 그러면 입자수 N은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입자가 더 많은 거 누구? B가 입자가 더 많죠? 같은 질량에. 그 말은 B가 화학식량이 더 작기 때문에 많은 입자가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보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T도시에서 수산화 나트륨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몰 농도를 주었고 나는 퍼센트 농도를 주었네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에다가 물을 넣어서 250ml로 만들었대요. 이 용액의 몰 농도를 계산하시오 했는데, 몰 농도는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몰 농도라고 하는 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용질의 몰수는 뭐, 몰 농도에다가 부피, 리터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가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1 곱하기 0.1이 되니까 0.1몰의 NaOH가 녹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부피가 0.25리터이고 용질의 몰수가 0.1이니까 우리 100을 곱해주시면 25분의 10 되나요? 그러면 5로 나눠주시면 5분의 2가 될 거고, 이건 결국엔 10분의 4니까 0.4몰 농도가 된다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기억은 옳은 보기. 그 다음에 니은에 나의 NaOH, 이번에는 수산화 나트륨 고체를 추가했다라는 얘기죠. 퍼센트 농도의 정의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용액의 질량이 100g이니까 여기에 녹아있는 NaOH는 1g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다가 1g을 추가로 더 넣겠대요. 그러면 용질의 질량은 전체 2g이 될 거고 밑에 용액의 질량을 나눠줘야 되는데 원래 기존의 용액이 100g이 있었고 용질 100g을 추가하면서 물을 몇 g 더 넣었으니까 99g 더 넣었으니까 결국엔 용액의 최종 질량은 200g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결국엔 다 약분이 되니까 1% 농도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니은은 0.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에 물을 더 넣어서 250ml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요거는 다 니은복이었으니까 다시 뺄게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몰 농도를 계산하려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가의 용질의 몰수는 우리가 이미 계산을 했고 나 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나는 용질 1g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화학식량 40을 나눠줘야 이 나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되겠죠. 그럼 10분의 1몰 더하기 40분의 1몰이니까 40분의 4, 즉 40분의 5몰이 되겠네요. 그러면 부피 0.25리터 분의 40분의 5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8이니까 0.25 곱하기 8분의 1. 그러면 8은 결국엔 4 곱하기 2고 0.25 곱하기 4는 1이죠. 그러면 남는 건 2분의 1 몰 농도가 되겠네. 그러면 디귿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T도씨, 그림은 T도씨, NaOH, 수산화 나트륨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고, NaOH의 질량은 가와 나가 같고, 용액의 질량은 나가 가의 1.2배이다. 라는 걸 문제에서 제시해 줬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 녹아있는 NaOH의 질량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요거 몰 농도에 있는 용질의 몰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몰 농도 A 곱하기 용액의 부피 0.2를 해주면 0.2A 몰이 존재하네요. 그럼 얘를 다시 질량으로 바꿔주려면 곱하기 화학식량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0.2A 곱하기 40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렇게 떨어지고 결국엔 곱해주면 8A가 나오나요? 그러면 기억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에 A와 B의 비율을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녹여준 용질의 질량이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부피가 다르죠. 그러면 용액의 몰 농도 A 대 B는 결국엔 뭐에 반비례한다? 용액의 부피에 반비례하겠죠. 왜냐하면 몰 농도 M은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질량이 같다? 똑같은 물질이죠? 그러면 화학식량이 40으로 같겠죠? 그러면 넣어준 용질의 몰수가 같겠죠. 그러면 결국에 몰 농도 M은 용액의 부피분의 1이 되겠죠. 여기에 비례하겠죠. 그러려면 얘는 200분의 1이고 맞죠? 그 다음에 B는 25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250대 200인데 여기다가 25를 나눠줄까요? 천천히 5부터 나눠볼게요. 그러면 얘는 50이 될 거고, 요렇게 00 먼저 떼고, 그러면 25대 20이니까 5대 4 되네요, 바로. 근데 A 대 B는 4대 5다 했으니까 얘는 틀렸겠네. 그 다음에 디귿의 용액의 밀도를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액의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용액의 질량 요거를 잘 봐야 되겠죠. 자, 가의 질량이 만약에 W였다고 할게요. 가의 질량이 W였어요. 그러면 나 용액의 질량은 가의 1.2배가 되겠죠. 그러면 용액의 밀도 부피 200분의 A는 W가 될 것이고 이게 가의 밀도가 될 거고 나는 250분의 1.2W가 되겠죠. 그러면 W 날아가고 얘 아까 4고 5였네요.
그러면 4분의 1 대 5분의 1.2 될까요? 그러면 얘는 5 대 6이 됩니까? 6 아니죠. 4.8이죠. 4.8. 그러면 뭐가 더 크다? 5가 더 크다. 그러면 이게 가였고 이게 나였잖아요. 그러면 나가 가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는 틀렸겠네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T도시에서 A 수용의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고 가의 밀도는 1.05g per ml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용매의 질량은 하고 물어봤어요. 나는 용매, 물이 용매죠? 얘는 딱 100g 줬어.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돼요? 가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용질 A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왜냐하면 밀도가 1.05라 그랬으니까 100ml는 105g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중에 용질이 몇 g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0.5몰 농도 곱하기 부피 0.1몰을 0.1리터를 해주시면 0.05몰이 되겠습니까? 그럼 0.05몰의 A가 들어있다라는 얘긴데 얘를 질량으로 바꿔주려면 화학식량 얼마? 100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5g의 A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105g 중에서 5g이 A가 될 거고 나머지 100g이 용매 H2O가 되겠죠. 그러면 기억에 용매의 질량은 가와 나가 같다. 물 100g씩 들어있으니까 같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가에 A를 5g을 더 추가했대요. 그러면 여기에도 5g이 여기에 5g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용질은 10g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전체 용질은 10g이고 원래 105g이 있었는데 5g이 더 들어왔잖아. 그러면 전체 용액의 질량은 110g이 되겠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한 거랑 지금 얘가 같냐 이걸 비교하라고 하는 건데 나도 계산을 해주면 용액의 질량 110분의 용질의 질량 10 곱하기 100이니까 요 식 두 개는 같다 맞죠? 그러면 니은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5번이다 라는 거고 디귿 보기도 마저 보시면 나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200ml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것도 계산해주면 부피가 0.2리터죠? 분해, 몰 농도 계산하려면 몰수 해줘야 되는데 A가 용질이 10g 들어있어요. 그럼 10g을 다시 몰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나누기 100g per 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1몰이 나에 녹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0.1몰을 해주시면 이거는 결국엔 0.5몰 농도가 되겠다 맞죠? 그러면 이 0.5몰 농도에 해당하는 건 가와 같나요? 맞죠? 가는 0.5몰 농도라고 했으니까 두 개는 같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내용은 다 끝이 났습니다. 2단원부터는 조금 쉬운 내용들이 나오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 2단원에서 다시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어요.